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혀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상승이 이끄는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코스피 2669에 거래에 마쳤고 코스닥은 1.43% 오르며 화답했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으세요. 네네. 시크한 소장님 모시고 이제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한번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보시면 네, 지금 저희가 셀트리온, 진격의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15% 육박하는 상승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바이오가 지난해 말부터 대역전극을 진짜 펼쳤습니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마음고생 했는데 막판에 진짜 들어 올리면서 진짜 1년 동안 지고 있다가 이거는 막판 한 경기에서 역전해 버리는 격이었거든요. 종군당이 노바티스 건 터트리고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큰 거 또 터트리고 그다음에 이 셀트리온이 합병 이슈까지 있고 지금 좋은 이슈가 다 몰아치면서 거기다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질비한 그 시체들의 도움이 컸다. 그동안 실패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 실패들이 교훈이 되었죠. 그게 그동안에 실수도 있었고 조작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도덕적인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로 가서 법적인 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생겼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의 다 미숙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미숙함들, 그런 것들을 가다듬고 다른 기업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것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나섰던 것들이 하나둘씩 성과를 거두면서 굉장히 지금 이런 흐름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바이오 테마로 움직이는 것과는 지금 뭔가 있죠. 이 실체가 이씨 움직이니까 조금 더 바이오 투자자분들에게는 안심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올라가도 불안해서 하셨거든요. 바이오주를 추종을 강하게 하시는 분조차도 자신의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실체가 있는 이씨 가는 것인가. 없는 거를 알면서도 내색을 안 했죠.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바이오주 투자자인데 그거를 내색하는 순간 내가 투자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 네.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무너뜨릴까 봐 얘기를 못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간다는 것이 바보가 아니고 셀트리온도 그동안 땅을 계속해서 파면서 돈을 벌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는 예전에 못했던 걸 하고 있죠. 사들이고 있죠. 이 좋은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전략을 갖고 있죠. 예전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셀트리온이 결국에는 바닥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와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작년에 마지막 두 달, 10월 말부터 이제 크게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워낙에 제약 바이오 이번 지금 개장 전 체크리스트에서 소장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누차 얘기하셨던 게 관심 없을 때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이제 토픽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어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준 거고, 자 그러면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도 한번 같이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지금 가격에서도 좋은지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술적인 분석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10년선을 얘기 드렸고요. 네. 삼성전자, 셀트리온 똑같죠? 이번에 10년선을 놓쳐서 너무 안타까우신 분은 만약에 또 삼성전자, 셀트리온이 내 인생에서 10년선에 오는 기회가 온다. 외부 변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가족회의 반드시 여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로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예. 분명히 가족회의 열시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그 기술적으로는 10년선에서 결국 큰 반등을 한 것이고 삼성전자도 58,000원이 10년선이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그 얘기도 드렸죠.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셀트리온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셀트리온 본사 가서 인사한다 그 얘기 나올 때 예능 방송 보고 사지 말고 지금 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 저기죠 변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변화죠.
셀트리온이 바이오잖아요. 유한양행이나 종근당이나 한미약 보면 대형 그 기존의 레거시 제약사고. 그런데 이제 다케다 제약의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권을 그때 인수했을 때 우리도 지금 화이트뱅 같은 거 사잖아요. 약국 가면은. 네. 그게 다케다 제약 거잖아요. 그거를 인수했을 때 바이오로 시작한 이 바이오 회사가 거꾸로 제약회사를 먹는구나. 뭐 이런 것도 보여줬지만 네. 한계도 보여줬죠. 거기에 이제 이 약들이 무슨 바이오 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잘 키워가지고 다시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넥시나랑 액토스랑 이달비는 뺐거든요. 국내 판권만. 근데 이게 전부 다 당뇨병 치료제. 앞에 넥시나 액토스는 당뇨병이고요. 이달비는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들은 아시아 태평양 사업권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느냐? 선영희 회장이 복귀를 했을 때 진열을 정비하겠다는 거죠. 셀트리온은 이거 판매하는 회사로 지금 뭐 자리 잡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DC 기술을 가진 익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레고캠바이오에서 맨날 나오던 그 회사 아니에요? 영국의 익수다의 LCB14 네. 그거 수출하면서 지금의 초석을 다진 거예요, 결국. LCB14 지금 임상 3상 단계죠, 지금. 뭐 N2 이긴다고 나가고 있는데 뭐 N2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로슈의 캐사이라를 이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지 상표가 만든 ADC 기술의 어떤 집약에서 가장 어제 뜨거운 이 차세대 약물로 지금 탄생한 거잖아요. 허투를 공략하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겨본다고 하는 지금 LCB14가 익수다 테라푸틱스에 지금 그 기술 수출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거기에 최대 주주가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셀트리온은 이렇게 되면은 신약 개발 업체에다가 ADC 기술을 갖춘 업체까지 되는 거죠. 네. 그 돈이 다 CDMO, CMO 이런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넘어서 신약 개발 회사로 가는 발걸음에 ADC 기술까지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셀트리온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 다음 이슈도 한번 바로 살펴보죠. 자, 미국과 중국 네, 두 번째입니다. ASMR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상품 출하를 중단했다. DUV 노광 장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전격 중단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소식 관련해서 뭐 투심 지금 굉장히 악화되면서 4%대 큰 폭의 또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 소식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덜란드한테도 이러는데 미국 기업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덜란드가 만만한 회사인가요? 만만한 국가인가요? 유럽의 국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원탁회의 때 말해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들을 필요가 없죠. 네덜란드 ASML은 실제적인 갑이고 왜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됩니까? 중국에 팔고 있는 그 물량을 빼면은 당장 매출이 떨어지는데 안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위 관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압박이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굴기를 누르고 싶은 게 이 미국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미국 회사는 어떻겠냐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KLA는 어떨까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증착 장비나 KLA 계측 장비나 이런 것들 세계 1위 하면서 세계 5대 반도체 그 기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도쿄일렉트론 일본 기업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누르겠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건 더하면 더해졌지 줄어들지 않아요. 트럼프가 되든 헤일리가 되든 바이든이 재선하든 바뀌지 않는 겁니다. 네. 더 심해지면 심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면 네. 혹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미국이 신경을 안 쓸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신경 안 쓰는 부분이 뭐죠? 미국 기업이나 이렇게 중요한 네덜란드 기업이 장비를 수출하는 건 막아도 한국 기업이 장비 수출하는 걸 막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우리나라 기업이 장비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신경도 안 쓰나 보다. 신경 안 쓰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출을 늘리고 점유율 늘리는데 이 상황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쓸 게 없어가지고 한국 장비한테 러브콜을 펼친다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좋아지겠죠. 아까 말한 대로 식각 장비의 제왕인 이 지금 그 식각 장비의 제왕, 뭐 증착 장비의 제왕, 계측 장비의 제왕 다 이런 이 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게 한국 빼고 미국, 일본, 뭐 네덜란드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빼고 이제 한국이 중국을
팔 수가 있겠죠. 물론 거기서 이제 나중에 한국 기업까지 건드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너네 한국도 왜 칠포 동맹이고 이런데 너네 장비도 중국에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하고 뭐 규정에 박아버린다면은 네.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지금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 좀 꼽아주시죠. 네, 미리 뭐 SNS 텍이나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계속 얘기 드렸고요. KLA는 미국 회사기 때문에 뭐 피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지만 당연히 바이든이나 미국 정부에서 입김이 네덜란드 ASML한테도 저렇게 하는데 미국 기업은 당연히 더 강하게 하겠죠. KLA는 계측 장비 1등 아닙니까? 근데 계측은 지금 뭐 오정열이죠. 오정열을 지금 저기 하는 건데 교정하는 업체인데 계측 장비가 아까 말한 그 네덜란드의 ASML하고 지금 요 KLA하고 얘네가 거의 양분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 있으면 그냥 우리나라 오로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면 ASML도 저렇게 때린다고 했죠. 네. KLA는 당연히 미국 기업은 때리겠죠. 그럼 하나 남은 건 오로스 테크놀로지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럼 중국이 두 가지 결정이 있잖아요. 내재화를 해서 자기네 실력을 기르던가. 그중에 실력이 제일 안 되는 데가 계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로스 테크놀로지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추측일 뿐만이 아니고 이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영어로 CXMT, 푸젠 진화 반도체, JHICC 이 회사가 이미 오로스 테크놀로지 계측 장비를 수출했습니다. 발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늘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실력이 떨어져고 뭐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미국이 신경을 안 쓴다. 당장 기분 나쁜 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당연히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지도가 없고 무시를 당해요. 하지만 그거를 뚫고 만약에 점유율을 넓히고 인지도를 향상시키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더욱더 부각되는 추억거리가 돼요. 얘기 레퍼런스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SNS 텍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뭐 상승 여력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보시나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토픽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체크리스트의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엔터 섹터 중에서 자, 잠재력 의구심의 목표가가 줄 하향됐다라고 하는 지금 다울투자증권 쪽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30%에 넘게 하향 조정을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블랙핑크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YG요? YG는 가장 후순이고요. 네네. 당연한 겁니다. YG의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하더라도 이율 배반적으로 YG를 투자를 안 해야 됩니다. 아, 당연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뚜기의 진라면 팬이더라도 불닭볶음면을 너무 싫어해서 한 개도 안 먹더라도 오뚜기 대신 삼양라면을 투자해야 되는 게 투자가의 지금 자세입니다. 네. 올바른 자세죠. 예전에 LG폰을 열심히 쓰더라도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되는 게 투자가의 자세고요. 지금도 똑같죠. YG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빈약합니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추격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죠.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추격하기 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제니의 재림이라는 그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거기다가 블랙핑크 재계약 실패했죠. 사실상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개인적인 활동을 요즘에 많이 하고 유닛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에 개인 활동을 못 묶었다는 얘기는 실패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있죠, 사실. BTS의 후예가 누구인가를 지금 우리는 거론하고 있잖아요. 왜 근데 BTS 후예를 거론할까요? 블랙핑크나 트와이스 후예는 거론을 안 하나요? 그건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쫓아다녀요? 팬들이 누가 쫓아다녀요? 제일 많이 쫓아다니는 팬들이. 여중생, 여고생들이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지금 애엄마가 되셨더라도 여중생, 여고생 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색종이 들고 잘라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영혼 끌어모아가지고 내 모든 거를 투입해가지고 남자 아이돌한테 갖다 바치시지 않았어요? 맞죠?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나요? 남자들이 그렇게 해요? 네. 남고생, 남중생들이 모여가가지고 누나, 뭐 동생 이래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죠. 아, 네. 돈을 안 씁니다. 스포츠 스타한테 돈을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성 팬들을 위주로 한 남자 아이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TS 후예가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고 네. 그중에 YG의 트레저는 가장 약하죠.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YG의 트레저 팬이라도 이율 배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SM의 NCT를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이브의 세븐틴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JYP의 스키즈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지금 하나 뭐였죠? 지금 세 그룹이 결국에 자웅을 겨룹니다. SM, NCT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 지금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4번 연속 1위를 차지했죠. 물론 더욱더 대중적으로 되려면 당연히 핫백을 가야 되지만 핫백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결국 거길 뚫으려면은 라디오 방송 순위에서도 영어 곡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한국말 곡이 거길 뚫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 어쨌든 간에 앨범으로 4번 연속 1위 차지한 것도 BTS 6번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K-팝 4세대 보이그룹으로 처음이고요. BTS 이후에. BTS는 3세대였고 4세대에서 처음인 것이죠. 그리고 저번에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돔과 스타디움이죠. 그 밑단계는 아레나 수준입니다. 근데 돔을 가게 되면 이제 4만 5만 이상이고 이 스타디움을 가게 되면 8만 10만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스트레이키즈는 벌써 2018년 정도에 데뷔했는데 이 일본의 4개 돔을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LA 스타디움을 갔죠. BTS 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10만 관객 동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BTS의 후예를 가진 그룹을 가진 이 그 엔터사에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트와이스도 있는 것이죠. 뭐 트와이스는 아까 걸그룹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이그룹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면 BTS 후예를 가진 이 엔터사에 베팅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은 뭐 JYP 엔터로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팬분들이 응원을 하는 마음은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응원을 하는 마음이랑 투자를 하는 것은 별개이다. 그러니까 나는 JYP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YG 팬클럽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안 얘기하면 되죠. 그냥 조용히 웃으시면 됩니다. 팬심이 아닌 철저하게 이율 배반적인 투자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 챙겨주신 신일섭 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